9-2 브런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모셨던 대표님도 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정말 길게 또 갔습니다. 아이고, 시간들이 주말에 가족들과 보내야 될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늘도 많이 늦으실 것 같은데 죄송한데요. 그래도 들을 건 들어봐야 되겠죠. 지금 9-2부에 모신 대표님은 포트커피에 제가 너무 죄송하게 제 홍보물 저희 공유FC 포럼의 홍보물에는 삼상진님으로 삼상진 대표님으로 너무 죄송스럽게 했지만 제가 이후에 바로 수정을 해서 심상진 대표님으로 잘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포트커피의 심상진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소개하는 시간 가지면 저희가 되는 거죠? 잘 옆에서 저희가 대신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양력을 좀 주세요라고 말씀했는데 적을 게 없다고 막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길게 주셨어요. 보통 대표님들 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명지대를 졸업하시고 나서요, 또 세무회계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는 외식 프랜차이즈를 세종대 외식 프랜차이즈를 졸업하셨고요. 또 프랜차이즈 MBA 과정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세스 프랜차이즈 실무자 과정이랑 CEO 과정을 같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보통 CEO 분들이 바리스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커피 브랜드니까 뭐 있을 수 있으시죠. 네, 근데 굉장히 거기에 관한 커피 관련에 대한 강사 자격부터 굉장히 많은 걸 갖고 계시고요. 적으셨군요. 네. 네. 그런가요? 네. 그렇게 디스하시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호텔 협회의 위생 관리사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6년도 작년이네요. 외식 산업 협의회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책을 쓰고 계시답니다. 와, 멋진 분을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심상진 대표님이셨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직한 남자 어니스트 심상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1부에 모셨던 분은 여태까지 오셨던 대표님들 중에 유일하게 일어서서 인사를 하신 분인데 지금 두 번째 대표님은 이제 특별한 점이 뭐냐면 노트와 펜을 든 유일한 대표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준비를 탄탄하게 하셨다는 건데요,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잡으로 바리스타를 시작을 했고요. 커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커피와 사랑에 빠져서 13년째 지금 커피를 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어도 맛있는 커피라는 슬로건으로 커피 브랜드 포트커피 대표이사를 하고 있고요. 나이는 4호선 2번 출구입니다. 뭐죠? 그게 4호선 2번 뭔 말이지? 네. 저만 못 알아들었냐고? 죄송합니다. 저만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재가 아니십니다. 네, 제가 아재가 아니라서 이런 거 못 알아들어요. 네, 저는 아줌입니다. 되게 동안이시네요, 근데. 감사합니다. 일단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부러우시죠, 제? 올백이 잘 어울리는 대표님.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 그 간단한 자기소개 농사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고향이 실례지만 어디신가요? 예, 경기도 안성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혹시 농사를 지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신 분이셨고요. 지금 제가 알고 계신 그 많은 대표님들이 보면 금수저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흙수저였고요. 네. 그리고 밑바닥부터라고 표현이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금수저로 가려고 열심히 지금 벌써부터 울먹울먹 하시는데요.
이게 또 스토리가 또 나올 것 같고요. 예. 그 경기도 안성보다 더 비옥한 토양 경기도 이천에서 제가 또 네. 아유, 네. 왜 고향입니다, 거기는 또- 고향. 거기는 왜 또 비옥하다고 말씀을? 저는 PPL과 디스를 같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사다난했던 그러면 시절을 많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까지 네. 제 포트커피를 하기 전까지의 삶을 편안하게 네. 길게 한 번에 쭉 네. 그러면서 재밌게 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트와 수첩을 가져와서 많이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요. 네. 어떤 제가 준비를 해오고 뭔가를 마련을 해오면 좀 더 꾸며진 거나 내지는 네.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멋있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네. 요거는 그냥 멋으로 갖고 온 거고요. 네네네. 네네. 좀 더 편안하게 네. 이 프랜차이즈 산업인이나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네. 어떤 어려운 말보다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해주셨던 질문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네네. 이제 말씀드리면 네. 어려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유하게 자라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없는 삶에서도 좀 더 자식들에게 좀 없어도 최대한 헌신해서 해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받고 자랐고요. 그리고 좀 고생을 하려고 이제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다 와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세무회계 출신이기 때문에 세무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의 재무 상태를 직접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선배님들의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사업가에 대한 그런 니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있던 상태에서 고향인 경기도 안성에 매장을 하나 작은 매장이 빈 게 있어서 냈는데요. 네. 예, 그때 냈을 때 주변에서 워낙 텃세가 심한 동네다 보니까 네.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저는 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무모했지만 처음 덤볐죠. 네. 예, 그래서 커피 전문점을 그 경기도 안성에 당시 13년 전이기 때문에 거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제가 9,000원을 판 적이 있습니다. 세 잔 팔았죠. 세 잔을 그렇게 파는데 밖에 맞은편에 고기 삼겹살 브랜드 당시에 돈땡땡 브랜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을 텐데요. 웨이팅이 걸려서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데 모두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뭔가 그 시선이 네. 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정말 숨고 싶은 그래서 정말 그런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때 안성에 그 세계 문화 그 축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 바우더기 축제에서 연기하던 예. 그때 스페인에 사시던 그 단장님께서 저희 매장에 오셔서 항상 커피를 드셨어요. 그리고 끝날 때마다 항상 저희 매장에 20명씩 데리고 와서 드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제가 좀 스페인을 좀 사랑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시골 동네에서 커피 쪽을 생소하기도 이런 에스프레소 커피가 생소하기도 하는데 외국인인 분이 와서 그 테라스에 앉아서 그렇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여기 뭐야 이런 반응을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매장이 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9,000원어치를 팔았을 때 그렇게 밖에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부끄러운 상태였었는데 어느 순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 그 대목에서 약간 반전처럼 느껴지는 네. 게
그 세 잔 팔 때 그 반대편 가게인가요? 거기에 뭐 웨이팅 서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것 같다. 이래서 저는 예. 커피를 주러 갔겠거니 했는데 거기에서 거기 웨이팅 쓰신 분들한테 따뜻한 커피를 제공했으면 네. 매장이 더 빨리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역시 해봅니다. 전문가님이시라 다르십니다. 아니야, 사실은 오가다 대표님의 강연 전에 네. 그분의 스토리 중에 좀 많이 알려진 스토리가 그분도 하루에 한 잔 판 적이 있대요.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한 잔 파는데 앞에서 그 시청 쪽인데 공사를 너무 많이 공사 인부들이 공사하는 거예요. 너무 잘 장사가 안 되고 너무 힘든데 그 공사 인부들한테 그냥 커피를 네. 그때 티였겠죠. 네. 그걸 주니까 네. 공사 인부들이 보통은 공사 같은 거 하고 이러면은 배너 나와 있는 배너가 다 불법이니까 그걸 다 갖다 치우는데 그 공무원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 배너만 오가다 배너만 이렇게 냅뒀대요. 네.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쪽 가게를 많이 오면서 반전을 만들어냈다 하는 네. 스토리를 오늘은 안 했지만 네. 그래서 반전이 될 수 네. 있었는데 아쉽네요. 네. 좀 근데 만들어 볼 외국인 거라. 감독님 때문에 어찌됐든 유니크한 가게로 네. 예, 반전을 만드셨군요. 예. 당시에는 장사에 대한 어떤 그런 스킬이나 그렇게 오가다 대표님처럼 어떤 그런 전략적인 그런 네.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열심히 제가 노력을 하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 청소차 소리가 지금도 귀에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울려요. 그런 게 네. 네, 청소차 새벽에 무슨 의미죠? 예, 항상 매장에서 하루 종일 이제 고객과 접객을 하다 보면 네. 어떤 이런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요.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 이걸 좀 더 잘하고 발전시키려면 뭔가 메뉴 개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카운터도 뜯어 고치고 뭐 이러다 보면 새벽에 4시 반, 5시 이때까지 시간이 되더라고요. 셔터 내려놓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 아주 많은 걸 배웠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고객들에 대한 어떤 접객에 대한 어떤 이런 교육을 특별히 뭐 받거나 알거나 그런 센스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정직하게만 처음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이렇게 계속 발전적인 게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이 스스로 어떤 체득하고 어떤 판매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면서 당시에 지금은 많이 성행하고 유행이 됐지만 일반화됐지만 20온스 벤티 사이즈의 저가형 모델을 가진 건 그 당시에 제가 시골에서 해서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당시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였었습니다. 20온스 벤티 사이즈의 투샷을 놓고 아메리카노를 가져갔을 때 저희 그 당시에 1,500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손님들은 싸구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커피 맛에 제일 많이 집중을 했고요. 한국 사람들이 TV 프로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맛집이나 대박집 이런 것들을 보면 주로 그 잘 되는 집들은 싸고 양 많고 맛있고 거기에 친절까지 잘 되니까 이제 더 친절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겸비되는데 그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러면 양을 좀 많이 주고 대신 맛있게 해드려서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건데 지금 그걸 나중에 알았지만 이제 전문 용어로 로스 리더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가요? 네, 미끼 상품 전략입니다. 그래서 1,900원의 빅 사이즈로 판매를 하고 싸게 팔고 양도 많이 주고 드리고 그리고 맛있게 팔다 보니까 커피숍에서 제가 너무 그 매장이 잘 돼서 주변에 2층에 35평 정도 되는 직영 매장을 또 하나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은 뭐 CCTV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좀 없어서
워키토키 아시나요? 워키토키가 나왔습니다. 네. 네. 무전기를 가지고 자리가 없으면 밑으로 자리 있느냐 이렇게 해서 손님을 그쪽으로 보내고 중간에 국내 최고 많은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객들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쪽으로 가시는지 아니면 저희 매장으로 쭉 계속 한 100m 떨어진 데까지 가시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영업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2개 직영 매장을 하면서 이제 웨이팅까지 커피숍에서 걸어보고 근데 네, 저희가 그렇게 해봤죠. 그 이 네. 대목에서 네. 그 외 카페를 네. 외 카페를 고향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지금 뭘 한다고 했을 때 고향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시골이니까 네. 아직 안성보단 크지만. 아, 네. 근데 왜 굳이 시골에서 고향에서 할 생각을 하셨고 또 회계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왜 커피를 시작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안성에서 먼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금도 저희 예비 창업주이신 점주님들이 그 상담을 오시면 본사가 와서 상권 분석해 주나요? 네,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일 먼저 기초로 기반을 하는 거는 점주님들이 거주하시고 살고 계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비 성향, 소비 동선, 위치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본사가 아무리 제가 상권 분석 전략 과정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비층들이 어떤 성향을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안성 지역은 제가 고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소비 성향을 잘 알고 있었고요. 교복 입은 고등학생들, 여고생들만 잘 잡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 가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친구들이 지금도 저를 가끔 얘기하는 친구들이 지금 성인이 돼서요. 그런 찾아와서 외국을 가는데 사장님 얼굴 한번 보고 갈래요? 그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할 때 이 일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 때문에 이제 안성을 가게 됐었습니다. 네. 커피는 그러면 왜 하신 거죠? 예. 회계 세무 사무실에서 이제 있다가 스카우트돼서 다른 회계 사무실로 갔습니다. 갔는데 세무 쪽 일을 하면 제가 어떤 그 돈을 좀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돈을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실제로 제가 직접 나가서 필드에서 수임해온 업체를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급여도 크지도 않았고요. 급여를 떠나서 적성에 맞지 않는 거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학과를 갔던 제 자신이 너무 좀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속에는 항상 뭐 직장인들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사표를 하나씩 품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품고 다니시나요? 아니 근데 제가 사전에 오시기 전에 그 저희 회원들한테 그렇게 단톡방에 하니까 되게 상남자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투는 되게 되게 여성스러우셔서 네. 깜짝 놀라요. 그래요? 그랬습니다. 네. 어찌됐든. 상남자로 할까요? 아닙니다. 떨려서 그래요. 네네. 그래서 사표. 네, 품고 사표를 그렇게 품고 다니고 있었는데 혼자 벌어서는 그 당시에도 이 삶이 좀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에게 그 이제 어떤 직업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투잡을 하자. 그래서 매장을 처음에 내줬죠. 그 매장을 해서 안성에서 차린 거였는데 저는 서울로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1시간 반을 다니면서 이제 퇴근하면 그 일을 하러 또 가고 배우고 그러다가 같이 한 공간에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작은 거에 이렇게 좀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제 세무사님도 투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신 스타일이셨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퇴사를 하고 이제 커피를 좀 전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제 상호가 지금 상호가 아니었고요. 소다스타라는
브랜드였습니다. 뭔 뜻인가요? 소다스타가 소다라는 게 요즘엔 좀 활성화된 게 에이드와 비슷한 건데요. 탄산수로 만든 음료인데 그걸 이제 커피 전문점이 아닌 소다수 전문점 그런 개념으로 만들고요. 사이드 메뉴로는 타르트를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이야 타르트가 좀 흔하지만 당시에는 그 프랑스 주재원으로 계시다가 들어오신 분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앞쪽에서 저보다 한 석 달 정도 늦게 타르트 전문점을 하실 정도로 국내에는 타르트가 생소했었죠. 그래서 너무 빨랐던 게 이제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르트를 하다가 좀 잘 안 돼서 커피점으로 이제 주력해서 예, 그렇게 좀 커피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포트커피는 그러면 언제쯤부터 시작하시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매장 운영을 이어오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점 2개를 운영하면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시골에서 월 수입이 매장 2개에서 1,500 이상 들어왔었습니다. 제 그 당시 급여가 150이었습니다. 지금 매출이 아니라 수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1,500이요? 예. 어. 월세가 40만 원짜리였으니까요. 그래요? 오. 네. 그래서 저기 감탄하시는 분들. 이제 슬슬 이제 좀 반응하시네요. 감탄하고 네, 역시 계십니다. 사람은 돈을 들어야지 반응을 합니다. 예. 네, 너무 대박인 거네요. 그러면. 예, 잘 됐죠.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프랜차이즈 이런 거 같이 하고 싶은데요. 이런 게 프랜차이즈 문의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제가 프랜차이즈라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많이 돌려보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저희한테는 금물살이 들어온 시기였는데 노를 짓지 않은. 예, 노를 좀 좋죠. 배를 띄웠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 저도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읽어왔던 그 경험을 이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데 제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너무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가맹점주님 상담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는 점주님들을 모두 이렇게 이 테이블 끝자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낭떠러지 끝이라고. 저희가 잘 이 안내를 해드리고 같이 함께 가면은 안전지대로 이렇게 모실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떤 수익적인 것만 너무 바라보면 이분들이 떨어져서 어떤 그 가족들 생계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쉽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프랜차이즈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 교육기관인 맥서스 프랜차이즈 쪽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러기에는 네. 되게 오랜 프랜차이즈를 하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네, 물론 네. 그 직영 매장들을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를 좀 멀리하고 일을 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네. 예, 그렇군요. 네. 그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게 2013년도 정도인가요? 네, 근데 12년도부터 처음 예.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 그 이전 해에 저한테는 좀 아픔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사로 필드에서 이렇게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가정에 좀 등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만 들어갔다 몸만 나왔다 하는 게 집이었던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직영점을 동탄까지 3개를 했었는데 너무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해서 이렇게 사는 의미가 과연 있을까라는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고 이민을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괌으로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1년 동안 괌에 갔다가 그 매장들을 모두 양도한 그 목돈을
모두 다 사기도 맞고요. 아 근데 왜 감으로 이민 가는 건 제가 낯설어서 그러는데요. 네. 감으로 왜 이민을 가셨죠? 가까워서 일단 좋았어요. 그리고 아. 미국권이었고요. 미국령이었고 그리고 워낙 가까운 동네였고 그리고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항상 사시사철 따뜻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괌으로 가게 됐었죠. 근데 네. 그래도 돈을 너무 빨리 1년 만에 소진한 것 같은데요. 어떤 구체적인 사기를 당하신 영주권 건가요? 문제 부분이었는데요. 예. 그런 걸 좀 편안하게 체류를 하려면 네. 영주권을 받으려면 투자 투자 이민을 이민? 예.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갔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좀 안 좋은 결과를 네. 예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게 들어왔습니다. 다시 쫓기다시피 들어와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보고 제가 너무 돈이 없는데 돈 좀 융통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빌려다가 9천만 원을 해주셨어요. 당시에 그 돈이 처음에 제가 했던 매장 그걸 인수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제가 팔았던 금액이요.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인수하게 되었고 그걸 열심히 꾸리면서 프랜차이즈 쪽 공부를 할 때 제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하나 좀 낼게 해서 평택에 가맹점을 처음 내게 됐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씩 이제 가맹점 사업을 하게 되었죠. 브랜드의 그 가맹점을 이렇게 사람들이 희망할 정도의 어떤 브랜드 차별성이 있었던 건가요? 네, 뭐 지금도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물론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사람마다 또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국내 프랜차이즈를 떠나서 모든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어떤 손익계산이나 그런 실제 수익률 이런 것들을 보시기보다는 가게 앞에 줄 서 있는 걸 많이 보세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보이는 것만 보고 네.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려고 하는 그런 창업주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좀 바꿔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어떻게 바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과거 직업이 이제 세무 예. 사무실이었잖아요. 세무 사무실 직원의 이제 젊은 나이에 사무장까지 했었는데 그 당시에 배웠던 게 이제 손익계산서 만드는 거, 그다음에 나중에 배웠지만 이제 ROI 계산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 대비 수익률 분석과 매장의 손익계산들 이런 테이블들을 잘 놓고 출점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렇게 출점을 하다 보니까 실패 확률이 좀 낮아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예비 창업주들께 좀 알려드리고 전달해 드리는데 좀 전에 이제 공감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다 보니까 핫해진 브랜드들도 사실 많죠. 사실은 많이 배도 아파요. 부럽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배 아프다는 표현을 먼저 썼지만 그런 배 아픔이 아니라 저도 좀 전국 브랜드를 좀 제가 만든 브랜드를 전국 브랜드를 좀 만들고는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비브랜드다 보니까 좀 더 좀 막 이렇게 어떤 전략적인 방송 매체를 태운다든지 어떤 전략적인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조금씩 속도는 느리더라도 가맹점주님들이 만족하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좀 만들어 가려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가맹점은 지금 40호점이 조금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모두 그래도 거의 대다수의 점주님들이 만족하시고요. 요즘 프랜차이즈 업계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원재료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서 보면 저희 물류회사가 저희 말고도 다른 브랜드들도 커피 브랜드를 많이 납품을 하지만 저희 브랜드를 보면 좀 많이 좀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사입률이 정말 너무 저조하다, 거의 없다.
잡히지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주님 만족도로 보여지지 않나. 단가가 낮아서 그런 건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물론 물류 부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시면 인터넷 가격이 더 저렴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물류 비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물류까지 다 태워서 매장에 이제 직접 납품을 해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품들은 비싸고요. 어떤 상품들은 현저히 저렴하게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점주님들한테 부담 없게 그렇게 해드리고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처들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회사하고도 정말 호영호재할 정도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많은 그 어떤 그 물류 비용 부분을 좀 더 부담 없이 해주고 저희가 가질 수 없는 캐파기에서도 대기업 브랜드들이 받는 정도의 그런 어떤 그런 게 주다 보니까 그걸 좀 더 낮춰서 가맹점주님들께도 함께 낮춰드리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만족되신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우선해서 매장을 가맹점주님들한테 그냥 단순히 매장을 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데 많은 회사들이 SV들이 매장을 가서 관리를 할 때 보면 감시의 개념을 많이 느끼세요. 우리는 아니지만 본사는 아니지만 가맹점주님들은 감시를 하고 사입을 하는지 보고 이렇게 위생 점검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위주보다는 점주님들한테 어떤 고충들을 좀 들어드리고 예 그런 한 부분들을 좀 하다 보니까 지금 가맹점주님들께서 저와 내지는 10년 동안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저희 직원을 멘토로 생각하셔서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신뢰관계가 좀 높다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점주님들과의 신뢰관계로 가격에 대한 이점이 아님에도 사입률이 낮다는 거는 좀 새로운 시각 같고요. 그만큼 뭐 점주님들을 위해서 혹은 점주님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부를 조금 종료하기 전에 제품적인 부분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아까 처음에 그 스페셜티 빅사이즈로 이렇게 했던 그 전략을 계속 이어오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그 제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데와의 차별성 제가 아까 질문했는데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포트커피가 스타벅스를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있다면 네. 있다면 네. 좀 멋진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 스타벅스를 이긴다라는 표현을 좀 쓰기에는 아직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아유 겸손하시네요. 아까 오가다는 제가 대신 써드렸습니다. 네. 다른 지금 많은 경쟁사들이 될 수 있는 브랜드들이 선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도 저렇게 어떤 브랜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면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브랜드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본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커피인으로서 오랫동안 해오면서 단순히 전략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예비 창업주에게 매력적인 브랜드를 만들기보다는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브랜드를 만들자. 그랬을 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싸고 양 많고 맛있는 커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맛있는 커피 부분인데요. 제가 커피를 지금 현재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커피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커피에 대해서 지금 많은 본사 대표님 중에 커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단순히 그냥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걸 가지고 만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바리스타에 관련된 커피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대표님들도 사실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들었던 풍문으로 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피인으로서 지금 제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른 데와 좀 차별성을 갖게 하는 거는 커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좀 더 좋은 품질의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고객들께 판매하는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원두에 저희는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OEM 공장을 쓰고 있는데 공장에서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예가체프 허니 코케를 넣어달라는 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원두 생두의 단가가 일반적인 원두에 비해서 생두에 비해서는 비싸기 때문에 그걸 잘 쉽게 넣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생두 자체가 배율을 잘못 넣었을 때 그 블렌딩이 잘못되면 너무 산미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그 후블렌딩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두를 별도로 볶아서 나중에 배합하는 후 후블렌딩을 하다 보니까 그 생두가 가진 원두의 고유의 그런 성격을 잘 끌어올리다 보니까 한 잔을 마셨을 때도 그런 1,900원짜리인데 이 정도였어?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드린 거였고요. 단순히 지금은 고객들도 입맛이 많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커피를 단순히 그냥 이렇게 탄미만 나는 커피를 과거에는 맛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점점점 이게 스페셜티나 고급 커피를 이렇게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고 계세요, 고객들이.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렴하지만 좋은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드리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제 그런 전략들이 알게 모르게 좀 잘 이렇게 네.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유명 브랜드나 대형 브랜드나 그 매장과 주변에서 저희가 더 취약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어떤 그 수익률이 짱짱하게 올라오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장사에서는 그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평가 고객들한테 저 가게는 어때? 저 집은 어때? 이런 이미지들을 가질 수 있게 점주님들한테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형 브랜드나 유명 브랜드 주변에서도 탄탄히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커피 안 드셨죠? 물 드셨죠? 네, 물 마셨습니다. 이따가 저 커피 좀 한번 드셔보시고요. 네, 일단 평가, 냉정한 평가.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마시고 있거든요. 예, 저 네. 커피를 잘 몰라가지고 맨날 맛있다고 끄떡끄떡거리면서 마시는데 네. 전문가한테 한번 우리 저희 브라운백의 죄송합니다. 실명을 예. 브라운백 커피 관계자들이 저희 스텝이신데요. 예, 네, 커피 안녕하세요. 이따 꼭 네. 드시세요. 네, 알겠습니다. 겉만 보고 안 드신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스태프분이 제가- 맛없어 그런 거 아니죠? 아니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네. 제가 커피를 마시면 네. 이 화장실을 자주 가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안 마셨습니다. 마시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커피 이야기 여기까지만 포트커피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됐고요. 1부는 마치고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